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대전 남쪽을 가로지르는 201번 시내버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시민과 의료진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극적으로 살려낸 건데요. 기적의 이야기, 어떤 일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평온한 출근길 아침.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01번 시내버스에 오른 버스 승객 77살 한모 씨가 졸린 듯 좌석 창가에 머리를 기댑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늘어지더니 손과 발이 말려 올라갑니다. 잠에 든 게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민들은 버스기사에게 위급 사실을 알리고 기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달려갑니다. 잠시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과 근처에 있는 다른 승객 등 3명이 돌아가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보통 심장이 멎은 뒤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는데 승객들의 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심폐소생술에 나선 승객들은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출근하던 임상병리사와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한 씨는 이틀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찾았고 수일 내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네, 훈훈한 소식 잘 봤습니다. 이 버스 기사분하고 승객들이 어떻게 보면 한 귀중한 생명을 응급처치를 해서 구한 건데요. 이 분은 환자분은 어떻게 퇴원을 하셨습니까? 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만큼 처음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지 약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그리고 퇴원까지 지난 화요일에 26일이죠.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쯤 안방에서 TV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연세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77살 고령이셔서요. 자잘하게 아픈 곳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평소 심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또 해마다 직장에서 그런 건강검진을 실시하잖아요. 네. 이날 하필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길이셨다고 합니다. 또 오전에 그렇게 받고 오후에는 심장검진까지 받기로 예약이 되었었는데요. 하필 그날 그 버스에서 심근경색이 왔고 또 심정지까지 이어진 겁니다. 마침 그날 검진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이제 심정지가 온 거군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차창에 기대시다가 점점 자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재빨리 승객분이 그걸 발견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CCTV 원본을 처음 봤을 때 마치 이분께서 조는 것처럼 창가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늘어지고 또 좌석에 눕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주변 승객분들이 이분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외치셨고 버스기사분께서도 이 말을 듣자마자 버스를 세우시고 바로 119에게 신고를 하셨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 당시 이 기적의 201번 버스 노선이 건양대학교 병원을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출근을 위해서 당시에 버스에 타 있던 거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201번 타시는 분들은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버스에 의료진이 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심정지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4분이라면서요. 네, 보통 심정지가 온 뒤 4분 내로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창가에 머리를 기댄 시점,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시점부터 처음 CPR, 심폐소생이 실시된 그때까지 제가 초를 재보니까 3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지켜낸 거죠. 어떻게 보면 몇 번을 감사와 칭찬을 드려도 뭐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저희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실제 기사 댓글에 이제 여러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싶다. 또 가족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
꼭 알아둬야겠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군청 또 구청에서 수시로 또 무료로 이 CPR 강좌를 열고 있고요. 또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대한적십자사에 문의를 하시면 직접 이제 강좌도 열어가지고 또 강사를 직접 보내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2014년이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돼서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CPR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만약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았는데 좀 까먹었거나 해도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9 신고 전화하시면서 또 구급대원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만 하시면 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치단체마다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목요일인 지난달 31일 아침이죠.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서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승용차 충돌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승용차가 뒤늦게 멈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차량 바퀴에 깔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런 현황을 이렇게 목격한 근처 이제 출근길 시민들이 다 우르르 달려서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해요. 달려오더니 차량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직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조됐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또 여기는 시민 의식이 다시 한번 발휘된 순간이죠. 이런 분들은 정말 저는 뭐 시민 영웅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시민 의식이 사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요즘 같은 때는 더 좀 빛을 바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뭐 비접촉이나 비대면 또 코로나19로 내일이 아니라면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희미해져가는 우리 사회 유대의 끈이 다시금 진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